대신 이제 병이 진행하게 되면은 네. 이제 뚜렷한 형체가 보입니다. 사람 같은 게 보이기도 하고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, 마치 공포 영화를 계속 보는 것 같은, 네,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죠. 그럼 교수님, 환자들이 진료실 들어올 때부터 매의 눈으로 보고 계실 것 같아요. 잘 걸으시는지, 맞습니다. 지난번과 다른 점이 없는지. 사실 저는 딱 보면은 얼굴 표정이 딱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얼굴 표정만 봐도 네. 이분이 이제 파킨슨 증상이 있겠구나 없겠구나라는 게 좀 눈에 보입니다. 네. 약효가 좋구나, 아니면 바꿔야겠구나, 네. 이런 것도 딱 보이시나요? 약효가 있으신 분들, 그리고 이제 운동 열심히 하신 분들은 네. 일단 얼굴 표정부터가 달라져요.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전에 되게 약간 표정이 없었는데 네. 약효가 있는 분들이나 또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표정이 되게 밝아지시더라고요. 그게 딱 보면 느껴지고, 또 운동 열심히 하신 분들의 특징이 걸음걸이가 달라요. 걸음걸이가. 그러니까 똑같이 약을 먹고 약기운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운동 잘 안 하신 분들은 확실히 걸음걸이가 좀 둔하고 느리고 이런 게 있고요. 운동 열심히 하신 분들은 걸음걸이가 굉장히 좋습니다. 일단 운동 기능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생활 습관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게 있나요? 일단은 이 병이 진행하게 되면은 좀 초기 단계에서 보이지 않는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, 네. 그러한 증상들 중에 대표적인 게 발이 막 땅에 달라붙은 것 같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증상을 보행동결이라고 하는데, 보행동결이 생길 수가 있고 균형장애가 생기게 되면서 낙상이 또 흔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낙상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낙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뇌출혈이 될 수도 있고 또 고관절, 골절로 또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를 요하고요. 그리고 파킨슨병이 이제 오래 되다 보면은 파킨슨병 치매가 생길 수가 있는데,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은 한 10년 정도 봤을 때는 한 절반에서, 그리고 한 15년 정도 봤을 때는 80% 정도에서 치매가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. 너무 높은데요, 교수님? 높죠. 네. 그래서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신 운동 열심히 하면 됩니다. 네.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런 치매뿐만이 아니라 환시와 같은 정신 증상이 또 이렇게 흔하게 생길 수가 있어서 사실은 좀 이런 경우에는 좀 약물을 조절하는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. 환시화는 뭔가요?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. 뭔가 눈에 원래는 없어야 되는 물체가 눈에 보이는 거죠. 그래서 보통 경미한 환시는 뭐 뚜렷한 딱 형체가 보이는 건 아닌데 뭔가 이제 거뭇거뭇한 게 이렇게 있는 것 같다. 이제 이런 걸 주로 호소하게 되고, 주로 이제 어두울 때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요. 대신 이제 병이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뚜렷한 형체가 보입니다. 사람 같은 게 보이기도 하고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, 마치 공포 영화를 계속 보는 것 같은, 네,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죠. 파킨슨이 오래되면 치매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있나요?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파킨슨을 유발하는 그런 그 이상 단백질이 결국 이제 계속 같은 부위에 있는 게 아니고 퍼져 나갑니다.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운동 증상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거는 중뇌라는 부위에 있었던 거고, 그게 이제 이 피질까지 이렇게 다 퍼져 나가기 때문에 결국에 피질에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이제 신경퇴행이 일어나게 되면은 치매가 생길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치매 환자분들이 파킨슨이 되는 경우는 좀 적을 것 같고, 파킨슨 환자들이 치매가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? 그렇죠. 사실 알츠하이머 치매인데 파킨슨 병이 생겼다. 이거는 사실은 매우 드물죠. 왜냐하면은 유발 단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기는 거의 확률적으로는 매우 거의 불가능하고, 대신 뭐 치매가 있는데 파킨슨 병이 생겼다. 만약 그게 진짜 맞으면은 그때는 루이소체 치매라는 병이 가능합니다. 변비 증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파킨슨 환자들의 경우에서 변비가 많이 나타나나요?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. 네, 그러니까 뭐 몇 가지 기전들이 있는데요. 일단은 파킨슨을 유발하는 그런 단백질이 이런 장이라든지 또는 이런 장을 담당하는 신경애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치면서 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요. 또한 이 도파민 약물, 그러니까 레보도파라든지 도파민 효용제 이제 이런 약들이 또 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. 그러니까 약 자체의 부작용으로도 증상이 유발되기도 하고, 또한 이제는 우울증과 같은 증상, 그리고 이제 뭐 식욕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운동량이 감소하고
이러면서 또 변비가 더 잘 생기기도 합니다. 아니, 그럼 이런 변비 증상으로 또 어려워하는 환자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나요?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데요.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생활요법 개선이죠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식이섬유가 많이 든 음식을 먹어라. 네. 그게 바로 상추와 배추입니다. 네. 상추, 배추를 많이 드셔야 되고요. 물 많이 마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물 하루에 1리터 이상씩 꼭 마시라고 얘기를 하고요. 활동량 늘려야 됩니다. 가만히 있으면 변비 심해지고요. 많이 움직이면은 변비 증상 좋아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생활요법 개선을 권장을 하고요. 근데 그래도 안 되면은 그때는 변비약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. 그 증상 중에 보면 얼굴이 이렇게 무표정해진다고도 하셨는데 얼굴 앞면에 마비처럼 온다거나 입이 막 마른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얼굴의 어떤 표정이 감소하는 게 이제 초기 증상으로 흔하게 나타나는데요. 일단은 눈꺼풀의 움직임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이제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 거리면은 그 빈도가 줄어들게 되고, 그리고 주로 이제 아래 얼굴 부위로 이 움직임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되게 굳어 보입니다.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약간 입을 벌린 상태로 이렇게 멍하게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게 되고, 그게 심하면은 마치 가면을 쓴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보이기까지 하고요. 언어적인 부분은 이제는 뭐 이와 함께 이제 소리가 굉장히 작아지고 좀 톤이 굉장히 단조로워지면서 마치 꼭 심한 분들이 로봇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. 이게 이제 감정이 안 실리다 보니까. 그리고 이제 병이 더 진행하면은 그 듣기가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. 그 정도인가요? 네,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이 음성 언어 장애가 너무 심하셔가지고 이 보호자분이 안 오면은 제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하신 분이 계세요. 그거에 대한 어떤 치료, 관리는 사실 이제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런 언어적인 측면은 이제 뭐 도파민 약에 대한 효과를 보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. 근데 안타깝게도 이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도파민 약을 쓰더라도 효과가 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재활학과나 이비인후과에서 이런 음성 언어 치료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권하기도 하고, 이제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같은 거 하루에 뭐 3곡씩 크게 부르라고 합니다. 그럼 좀 나아지나요? 네,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. 네. 어쨌든 의식적으로 더 말씀을 하시게끔 맞습니다.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신 것 같아요. 네. 네. 교수님 또 굉장히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이실 텐데, 파킨슨 환자들이 주의해야 할 음식 아니면 반대로 추천하는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는 뭐 딱 이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추천하는 건 없고요.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이 체중 감소가 굉장히 안 좋은 예후인자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니까 이 살이 네. 빠지는 게 네. 결국 나중에 파킨슨병의 어떤 예후를 결정하는 또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. 저는 보통은 운동 많이 하고 그럼 배고프잖아요. 네. 그럼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. 특히 그럴 때는 뭐 고기 같은 것도 자주 섭취하라고 하고요. 왜냐면 이 근육량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. 네. 근데 이제 조금 더 뭐 신경을 쓰시고 싶은 분들은 요즘에는 이런 지중해 식단 이게 이제 심장 질환뿐만이 아니라 이제 파킨슨병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지중해식 식단에 포함되는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이상 섭취하고 뭐 견과류 매일 먹고 네. 그리고 뭐 올리브 오일을 이용해서 요리해 먹고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.